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용히 마음을 흔드는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할인과 영길이 결혼을 결심하던 날,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며 진지하게 결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고 영길의 부모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인사부터 건넸고 할인은 처음부터 시부모의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원과 김미경이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김미경은 자리에 앉자마자 영길의 가정환경과 직업을 빠르게 확인했고 박민원은 결혼 시기와 준비 과정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부모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며 손끝을 조용히 쥐었고 영길은 그런 할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영길의 부모는 부드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친정의 반대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민원은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를 드러냈고 김미경은 할인에게 따로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은 할인의 마음을 한 번 더 무겁게 만들었고 영길은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말없이 손만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습니다. 김미경은 지인을 통해 영길의 집안이 꽤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것이 박민원에게까지 전달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대하던 결혼을 이번엔 좋은 인연 같다는 식의 말로 돌려 말하며 묘하게 태도를 조정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빨라 할인도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영길의 부모는 조용히 그들의 속내를 눈치챘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자 김미경은 마치 예전 반대가 없었던 것처럼 예식장 일정과 혼수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부모의 계산적인 행동을 느끼면서도 결혼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길은 그런 할인을 옆에서 지켜보며 단단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할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레 조율했습니다. 영길의 부모는 할인의 상황을 이해하며 힘들면 언제든 말해도 된다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그 말조차 생소할 만큼 자란 환경과 다른 따뜻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할인은 드레스를 입고도 긴장이 가시지 않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들어왔고 그녀는 할인의 손을 감싸며 우리 딸 오늘 제일 예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할인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다정함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크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영길의 아버지 또한 할인에게 이제부터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날 본식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할인의 떨림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영길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할인은 결혼식 내내 시부모가 보이는 관심과 배려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는 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한테 기대도 돼요. 이제는 할인 씨 편이 돼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말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 할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결혼식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부드러운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둘이 함께 지켜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시부모라는 이름의 또 다른 따뜻한 내편이 생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하리는 시부모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조금씩 표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린의 건강을 먼저 챙기며 쉬는 날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나눠주었고, 시아버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하린이 좋아하던 과일을 종종 사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하린에게 낯설지만 따뜻한 안전함을 줬고, 하린은 그제야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즈음 영길은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린이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만 받으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간단한 통화에도 하린이 손끝을 떨거나 허리를 감싸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하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하린은 짧은 미소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은 결혼 전 상견례 때 보였던 긴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영길은 그 미묘한 변화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영길은 하린의 출퇴근 시간을 맞춰 회사 근처에서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린은 점심시간이 되자 서둘러 잠깐 나와 편의점에서 대충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는 그녀가 삼각김밥을 급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몸보다 마음이 더 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걸음을 옮기던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고 순간 그녀의 몸이 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영길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하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영길은 그녀의 웃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 잠든 뒤에도 영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하린의 불안이 단순한 성격 문제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영길은 다음 날 하린이 출근한 직후 조용히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결혼 전부터 하린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자주 갔다는 말을 떠올리며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어 병원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하린이 자주 방문한 병원 목록과 위경련 진료 내역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고 진료 기록에는 심한 스트레스 의심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영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자주 배를 움켜쥐었는지, 왜 친정 전화만 오면 굳어버렸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하나씩 넘겨보며 하린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견례 전후에 집중된 진료 기록이 유독 많았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하린이 겪었을 압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영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가 결혼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은 퇴근 후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길이 따뜻한 물을 건네자 하린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한번 흔들렸고 메시지를 읽는 내내 표정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영길은 그 장면을 침착하게 바라보다 하린의 손끝에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을 뒤집어두고 별거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영길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소파에 기대 잠시 눈을 감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린은 잠든 듯 얕은 호흡을 내쉬었고 그 호흡 하나에도
오래된 피로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길은 그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할인이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더 깊게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병원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고 날짜와 상황을 하나씩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는 할인이 왜 결혼 후에야 안정을 조금 찾았는지, 왜 시부모 앞에서는 편안해지는지, 왜 친정만 오면 다시 흔들리는지를 모두 연결해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할인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분명 친정 쪽에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영길은 불 꺼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인이 숨기고 있는 과거의 상처까지 자신이 직접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영길은 다음날 일을 마치자마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할인에게는 야근이라 말했지만 실제 목적지는 할인의 친정이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착한 그곳은 오래된 골목과 작은 가게들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는 할인이 자라온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분식집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사장은 할인 이름을 듣자마자 금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 딸 부모님이 엄하셨죠. 밤에는 절대 밖에 못 다니게 하고 집에서 전화 오면 급하게 뛰어다니던 아이였어요. 영길은 그 한마디에 묵직한 답을 얻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처 슈퍼 아주머니는 할인이 월급 날마다 부모에게 봉투를 들고 가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머니는 한 달에 용돈 10만 원쯤 받는다던데 참 속상했지요.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딸한테는 일하라 하면서 아들은 오냐오냐 하고. 슈퍼 아주머니께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영길의 마음을 단번에 움켜쥐었습니다. 조금 더 돌아보고 싶던 영길은 오래된 빌라 단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인이 자랐다는 건물 앞에 서자 낡은 인터폰과 우편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편함에 적힌 성씨들과 할인의 과거를 조용히 연결해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침 빌라 복도를 청소하던 중년 여성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영길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여성은 기억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할인이? 엄청 착한 애였어요. 근데 집에서 허락 안 하면 친구 만나지도 못했지요. 애가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길은 근처 은행에 들러 자신의 권한으로 조회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이 최근 1년간 사용한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그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비슷한 금액이 인출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출된 금액이 대부분 친정 부모 명의의 카드 결제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길은 한참 동안 출력된 종이를 들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숫자와 날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인이 결혼 후 시부모 앞에서 편안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졌던 이유를 더욱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결혼 때문이 아니라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가 만들어낸 첫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길은 따뜻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할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영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사실만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고 할인이 다시는 과거의 통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영길은 더는 추측에 기대어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인이 겪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앞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 할인이 샤워하는 틈을 이용해 그녀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백업했습니다. 이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할인이 말하지 못한 고통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자마자 영길은 IT팀 후배 정우에게 연락해 복원과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정우는 밤늦게 자료를 확인한 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메시지 폴더를 열자 반복되는 지시와 압박의 문구가 너무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그냥 가족 대화가 아니에요. 거의 지시문이에요. 영길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듯 조용히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영길은 송신된 파일을 열어 하나씩 확인하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김미경이 새벽마다 보낸 명령형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와. 필요하니까. 월급 들어오면 얘기해. 네가 관리하면 새는 돈 많아. 영우 용돈 좀 챙겨줘라. 너 월급 들어왔잖아. 단 한 줄도 딸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고 오로지 요구와 지시뿐이었습니다. 처남 박영우가 보낸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누나, 오늘까지 보내라. 아버지 카드 막히면 책임질 거야? 그 문장은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심지어 박민호는 집 수리비, 명절 선물, 차량 유지비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메모장에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며 할인이 혼자 감당한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할인이 왜 결혼 후에도 친정 전화만 오면 몸이 굳어버렸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길은 할인의 회사 근처 공원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인은 점심시간에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짧은 통화 후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자 할인의 손이 작게 떨렸고 화면을 보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는 단순한 위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회사 건물로 돌아가기 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위태로웠지만 그 모습은 영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할인은 영길의 물음에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라며 웃었지만 영길은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할인을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친정의 통제가 남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출근한 다음 날 아침, 영길은 자신의 책상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증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윤석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충분히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비공식적인 경고장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라고 조언했고 증거가 명확한 만큼 친정 쪽에서 쉽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길은 변호사의 말에 따라 자료를 USB에 담고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않았던 친정 부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에게는 당분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문제는 자신이 먼저 마주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은 처음엔 반가운 기색을 보였지만
영길의 표정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영우는 방에서 게임을 하다 나왔는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영길은 인사를 간단히 하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고 영길은 조용히 파일을 열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장에는 할인의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위경련 악화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김미경은 당황한 듯 그건 애가 원래 예민해서라고 말했지만 영길은 다음 장을 그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새벽 시간대의 메시지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령형 문장들, 돈 요구, 감시와 지시. 한 장 한 장 넘겨질수록 세 사람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박영우는 그건 그냥 가족끼리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길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저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박민원이 불편한 듯 기침을 하며 테이블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는 사위가 왜 이런 자료까지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영길은 또 다른 서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할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같은 금액이 인출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인출 시점은 장인어른, 장모님 카드 결제일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에 김미경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우는 눈을 피하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이 사실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현실을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길은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준비한 비공식 경고장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올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할인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모든 행동은 저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화가 아니라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원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영길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시선을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그 시선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경고였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 불편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큰 소리를 내던 세 사람은 한마디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길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할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장인, 장모, 그리고 처남이라도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크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 충분히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흔들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방안을 장악했습니다. 그날 영길은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은 그 침묵 속 경고가 무엇보다 무섭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영길이 친정에서 돌아온 날 집안 공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영길의 표정을 살피며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길은 부드럽게 웃으며 별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좀 피곤하네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감춰진 단단한 결심은 할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할인의 휴대폰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와 메시지가 멈추자 할인은 처음에는 오히려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친정에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불안은 서서히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인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친정의 통제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할인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위경련도 잦아들었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할 날이 크게 줄었습니다. 영길은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부모는 할인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이 위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 아침 갑자기 집에 찾아와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라며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리는 깜짝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출근길에 과일을 사들고 와 하린 씨 좋아하잖아. 부담 갖지 말고 먹으라며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하린이 친정보다 시댁에서 더 안정될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하린은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에게 기대도 된다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그녀에게 필요한 회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 친정은 영길의 경고 이후 빠르게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박민호는 주변에 자랑하던 말들을 주워 담기도 전에 동네에서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김미경은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우는 용돈을 기대하던 누나의 침묵에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이전처럼 소리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집안에서 갈등이 반복됐고 이전처럼 하린에게 손을 뻗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린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영길이 보여준 자료와 경고는 그들의 손발을 단단히 묶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집안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린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정에서 오는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어느 저녁 창문을 열고 조용히 바람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숨조차 편히 쉬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길은 조용히 다가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은 그 손을 다시 잡으며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힘들어온 마음이 비로소 회복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달 뒤 하린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위경련의 빈도가 크게 줄었고 스트레스 지표도 안정적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린은 진료실 앞에서 잠시 서서 그동안의 긴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정의 통제에 흔들리던 자신이 이제는 편안하게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결혼 이후 가장 가벼웠습니다. 하린은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몸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린을 맞이한 영길은 준비해둔 유자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린 씨, 오늘 검진 괜찮았어요? 하린은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대요. 그 한마디에 영길은 눈에 띄게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하린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잠시 휴식을 나눴습니다. 하린은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고 휴대폰이 울려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상담 치료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상담사는 하린이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하린의 심장을 조용히 울렸고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중심을 되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날이면 영길이 늘 곁에 있었고 함께 산책하며 오늘의 작은 변화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박한 대화가 하린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시부모도 여전히 하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만들어 주말마다 챙겨왔고 시아버지도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면 늘 하린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손수 떠준 목도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이거 하고 다녀요. 그 한마디는 하린의 오랜 공허함을 채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반면 친정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원과 김미경은 이웃들 사이에서 평판이 크게 나빠졌고 동호회나 지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백수로 지내던 박영우는 누나의 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자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고 부모와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 누구도 할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영길이 남긴 경고와 증거는 그들의 손발을 묶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할인은 소파에 앉아 새로 들인 화분의 위치를 고민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영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영길은 할인을 단단히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편하게 살아요. 내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집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숨결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삶이다. 나와 영길 씨와는 행복한 삶. 결혼 후 시간이 몇 계절을 지나자 할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오던 끝없는 연락과 압박이 멈춘 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휴대폰이 울릴까 겁내며 손을 움켜쥘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다가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자연스러운 웃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 억눌린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인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죽을 데워 먹고 저녁에는 영길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할인에게 우리 딸 힘들면 말해야죠라며 정성을 다했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할인이 평생 바라던 가족의 온기였고 그녀는 그 안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제 할인은 시부모가 친정보다 더 든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친정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원과 김미경은 영길의 경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빠르게 틀어졌고 동네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돈을 뺐던 집이라는 말은 금세 퍼졌고 이웃들은 서서히 그들을 피했습니다. 백수로 지내던 박영우는 더 이상 누나에게 손 벌릴 수 없게 되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고 집안은 작은 일로도 쉽게 싸움이 붙는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할인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할인은 상담사와의 세션을 통해 자신을 오랜 시간 묶어두었던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영길이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할인은 어느 주말 오후 차를 마시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소파를 새로 배치할지 작은 화분을 더 들릴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길은 할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편안하게 살아요. 힘든 건 내가 다 막을게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불안에 의지하는 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미래를 선택하는 손이었습니다. 창밖에 잔잔한 조명이 켜지던 밤, 할인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통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 다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편을 이미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묶였던 오래된 상처는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할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시장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과 함께 걷는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어색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마다 들러 우리 할인이 이거 좋아해요라며 작은 먹거리들을 고르고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겪지 못했던 따뜻한 모성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이 이토록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영길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의 앞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상점에서 어떤 과일을 샀는지, 시어머니가 해준 말 중 마음에 남은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예전에는 이런 얘기해도 될까? 망설였던 말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영길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며칠 뒤 할인은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 결혼 전 친정에서 쓰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요구와 통제, 지시가 담긴 오래된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고르자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휴대폰을 상자로 밀어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정리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가득한 그날 오후 부부는 새로 산 화분을 베란다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작은 나무는 싹을 틔우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할인은 자신도 조금씩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길은 그런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이야기만 써내려가면 돼요. 그 말에 할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의 온도는 봄이었고 집안에는 잔잔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져도 돼.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완전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누구의 삶 속에도 조용히 숨어 있는 상처와 그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마음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무게를 품고 하루를 견디곤 하지만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지만 깊은 위로와 평온이 머물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라의 사연 스토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야기의 온기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혹시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